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6년 5월 13일 토요일, 평화로워 보였던 경상남도 양산시의 작은 마을 소주동에서 충격적인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사라진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죠. 당시 14살이던 이은영 양과 12살이던 박동은 양, 동시에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건데요. 둘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은영 양은 18층에, 동은 양은 1층에 살았고요. 물론 2살 차이가 났긴 했지만 둘은 친자매처럼 돈독한 동네 친구였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부모 역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고요. 실종 당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은영이는 아침 일찍부터 동은이네 1층 집으로 놀러가게 돼요. 오전 9시 40분, 동은이 어머니가 먼저 집을 나섰고 외출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너네 오늘 밖에 나가서 놀 거니? 라고 물어보셨죠. 이때 아이들은 그냥 집에 있겠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날 집에는 이 두 사람 외에도 동은이의 언니까지 총 3명이 있었어요. 1시간 후인 오전 11시, 언니가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번 너네 밖에 나가서 놀 거야? 라고 물었지만 아니라는 같은 대답을 듣게 되죠. 그러던 오후 1시 20분, 아까로부터 약 2시간 반이 지난 시점에 아이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목격됩니다.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어떤 상가를 걷고 있는 게 마을 주민으로부터 목격된 거죠. 이후에 아이들은 11번 마을버스에 올라탔고요. 10분 뒤인 1시 30분엔 소주 대동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합니다. 자, 여기가 버스의 종점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정류소이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당시 마을버스에는 CCTV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당시 두 아이가 버스에 탔던 걸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죠. 자, 잠시 후인 오후 2시, 은영 양과 동은 양은 다시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에서 내린 후에 바로 집에 간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20분 후,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슈퍼마켓 쪽으로 두 아이가 걸어가는 게 주민에 의해서 목격되었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은영 양의 아버지 이태영 씨는 새벽 1시 반쯤 급하게 파출소를 찾아서 아이들의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이후에 시간이 더 흘러서 날이 밝았고요. 오전 11시가 돼서 부모가 또다시 파출소에 찾아갔지만 담당 직원은 신고하시려면 주민등록 등본과 아이들 사진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부모를 돌려보내게 돼요. 결국 사건은 또다시 하루가 지난 15일 월요일이 되어서야 양산경찰서에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즉각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었고요. 실종 47시간 만인 15일 낮 12시 양산경찰서에서 합동심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고된 이 사건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이때 범죄와 연관됐다라고 보면 행방불명으로 보고 바로 수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 가출 아니겠어요? 라고 보고 신원만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합동심의는 실종 24시간 안에 원래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47시간이 지난 후에야 열리게 된 거죠. 추후에 경찰서장이 뒤늦게 부모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실종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사건 발생 6일 후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됩니다. 10대 초반의 여학생 2명이 한날 1시에 함께 실종된 사건. 이건 언론을 통해서도 당시에 꾸준히 보도가 되었고요. 경찰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했죠. 혹시나 하고 인근 저수지에 잠수부를 파견했고 수색견,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총 5천여 명의 인력이 이 수색에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떤 단서도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죠. 이제 기댈 곳은 사람들의 제보뿐입니다. 방송을 탔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전국에서 총 114건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나마 신빙성 있는 걸 좀 추려내면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실종되고 이틀 후인 5월 15일 날 경남 고성군에 있는 세계 공룡 엑스포 행사장에서 이 두 아이들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한 사람은 경비업체 직원이었는데 폐장 시간대쯤 애띤 여학생 둘이서 행사장을 찾아와서는 특이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희 차비가 없는데 차에 좀 태워주세요. 이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변업체가 나이를 물었죠? 그랬더니 둘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건 동은 양의 그 실종 당시 연령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아이를 언니라고 불렀다는데요. 직원이 너무 수상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네 혹시 가출했니?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네, 그래요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아니요, 그냥 가출한 건 아니에요 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남자는 아이들을 태워줬어요. 그리고 고성 터미널에 내려줬고 현금 3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무래도 차비가 없다고 한 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자, 만약 이 두 아이가 실종됐던 이양과 박양이라면 도대체 무슨 연유로 고성에 있는 공룡박람회에 간 걸까요? 아이들이 살던 양산에서 고성까지는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곳입니다. 차도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요. 두 아이가 평소에 공룡에 그렇게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또 다른 제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부산 사상역 인근에 있는 번화가에서 앵벌이를 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실종 아이들과 비슷한 모습을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를 한 여성은 당시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불현듯 하얀색 모금함을 든 여자아이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종교단체에서 나왔는데요. 좋은 일에 쓸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해요. 근데 딱 봤는데 이 얼굴이 얼마 전 실종 포스터에서 본 것과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화를 시도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성인 남성이 나타났죠. 그리고는 안 도와줄 거면 상관 마세요. 애들을 바로 데려갔다는데요. 이 제보는 과거 그 아래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제작진은 부산 사상역에서 앵벌이를 하던 조직 관련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앵벌이를 하지 않는다. 장애인만 관리한다. 라면서 아예 연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죠. 또 다른 전직 앵벌이 관리대원 역시 이 아이들에 대해선 잘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그는 어쩌면 유흥업소로 팔려갔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이죠. 제보는 계속됐습니다. 실종 2개월이 지난 2006년 7월 4일, 이번엔 경기도 성남에서 두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나와요. 장소를 보니까 한 식당인데 은영양과 동은양을 닮은 여자아이 2명이 어떤 성인 여성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목격자는 아이들 얼굴을 좀 보고 뭔가 수상했고 식당 사장에게 가서 혹시 저 사람들 여기 자주 와요? 라고 물었는데요. 사장이 그렇다고 답했죠. 근데 목격자가 그래도 영 찜찜해서 그들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이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뒤늦게 쫓아갔지만 행방을 할 수 없었고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제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그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제보들과는 별개로 사실 경찰이 오랫동안 주시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경남 지역에서는 사건 3년 전인 2003년부터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걸 추적해보니까 모두 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이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양산과 울산 지역에서 주로 범죄를 저질렀죠. 심지어 실종 여학생들이 살던 그 소주동에서도 2번이나 납치 미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은 그 남자가 이번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집요하게 추적하던 차였죠. 근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5년이 지나고 2011년 경찰은 마침내 성범죄자 현동주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지금껏 저지른 성범죄 횟수를 좀 보면 밝혀진 것만 울산에서 16번, 양산에서 7번, 경주에서 1건, 무려 24건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2명의 여학생들을 동시에 유기한 경우도 무려 4건이나 있었고요. 자, 왜 유력한 용의자로 봤는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범행 시기를 좀 볼게요. 2003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무려 8년간 꾸준히 범행을 저질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독 공백기가 눈에 띕니다. 첫 범행을 저지른 건 2003년 1월, 그리고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건 그로부터 4년 3개월이 지난 2007년 4월. 그 이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계속해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잠복기가 뭘 의미할까요? 하필 또 그 사이에 2006년 5월 이양과 박양이 실종됐습니다. 이걸 토대로 경찰은 현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추궁을 했죠. 거짓말 탐지기도 시도했는데 이때 진실 반응도 나왔고요. 그래서 범인인가 싶었지만 당사자는 완강히 부인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도 추가적인 직접 증거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고요. 결국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실종 사건과는 별개로 그는 앞서 그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제보가 등장합니다. 최근이에요. 지난 2019년이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새로운 목격자가 나온 겁니다. 그 시간은 실종 당일이었던 2006년 5월 13일. 그날 오후 2시쯤이었는데 한 여성이 버스를 놓치고 나서 혼자 양산에 있는 서창 대동 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이때 어려 보이는 그 여학생 2명이 정류장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버스를 놓쳤는데 어떡하지? 하는 식의 이야기였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이때 짙은 녹색의 기아 카니발 승합차가 아이들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창 밖으로 팔을 내밀더니 말하죠. 얘들아, 차 놓쳤어? 태워줄게.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낯선 상황에 아이들도 계속 거절을 했지만 남자가 괜찮아 하면서 계속 타라고 권유했고 결국 아이들이 승합차에 올라탔다는데요. 해당 차는 창문이 짙게 썬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차 안에 검정색 양복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근데요 여러분, 이게 실종 시간과도 맞물리고 너무도 중요한 제보 같은데 이게 왜 2019년에서야 밝혀진 걸까요?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요. 사실 그날 이후에 이 여성 목격자는 동네에서 실종 사건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본 걸 경찰에 제보했어요. 근데 기가 차게도 그녀의 제보가 조사에서 누락된 겁니다. 이 중요한 게 누락되었다고요. 만약 그녀가 본 게 정말 실종된 은영양과 동은양이 맞다면 이건 너무도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자,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 사건을 분석해보면 문제의 카니발 운전자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성범죄자 현동주가 동일 인물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사실 현동주의 범행 특징 중에 하나는 오토바이를 이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관련을 짓기가 어려워 보이죠. 제보는 여기까지였고요.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에 경남경찰청 미제사건팀으로 이관이 되었고 이들이 다시 처음부터 심도 있게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카니발 목격하신 분을 찾아서 최면 수사도 진행했고 또 차량 번호의 일부를 기억해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지만 그 후의 진전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종으로부터 1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들은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여전히 아이들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은영양의 아버지는 원래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딸을 잃고는 생업도 포기한 채 전국적으로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동은 양의 아버지 또한 트럭을 운전하셨는데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본인 차는 물론이고 동료의 차에도 부착하면서 애타게 딸을 기다리고 있죠. 두 부모님은 제보가 들어오면 언제든 어디든 바로 달려가셨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 유흥업소, 종교단체,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해요. 이들은 혹여 아이가 돌아올지 모르니 이런 희망으로 여전히 이사하지 않은 채 양산의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들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차라리 시신이라도 발견된다면 끝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가족들은 아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고 마냥 매달릴 수도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실종 아동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90% 이상이 제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또한 한 번 더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늦게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